이제 실제로도 이건 내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이신데,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날 때, 그래서 다른 누구를 만나도 자꾸 비교가 되고 그 전 연인과는 자꾸 티키타카가 좋았던 부분, 그리고 내가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 비교로 통해 전 연인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매일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랑 헤어져도 괜찮겠다 이렇게 막상 생각을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제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느껴지는 게 뭐 한 달은 지나야 된다고 다들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을 너무 잡고 싶은 나머지 잡는 과정에서 이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몇 가지 하시는데, 저는 뭐 연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관계를 자꾸 허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관계 개선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헤어짐이 말하게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실망감이 크지만 나한테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이제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고, 변명하지 말고 이제 그 실망했을 마음을 더 이제 잘 헤아려 주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여자분들이 너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오셨을 때 대화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이러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하시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를 이제 많이 깨달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왜 화를 나게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선을 이제 잘 제시를 해서 그 여자분이 와닿게끔, 솔직히 안 하다니까 그게 화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와닿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와는 좀 다르게 나는 너한테 이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헤어짐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상대방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상대방을 잘 보내주고 상대방에게 나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 시간을 줘서 공허함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붙잡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더 질려할 수 있고 자기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권태기에서 헤어진 상태라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임을 SNS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뭐 흔히 운동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그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 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이별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를 더 발전해 나가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재회는 그 사람을 보내줄 각오도 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흘렀는데도 도전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서로가 잘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조심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에 좀 소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제 싫어하는 것을 이제 조심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것을 예로 들자면 다퉜을 때 대화 방식이나 아니면 약속이 생겼을 때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이제 서로 맞춰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오래가는 이제 커플들은 배려와 존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법일 수 있는데, 좀 남편의 이제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제 혼자 개인 있는 시간을 많이 존중을 해주려고 해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바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오니까 이제 집에 있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있어라 하고, 이제 방에 있을 때 만약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 그냥 간식 좀 넣어주고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가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행복해하는데 내가 화를 내서 뭐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충분히 개인 시간을 주니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개인 시간은 저한테도 이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시간을 가질 때 나도 다른 것을 하면서 이제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가, 그래야 이제 또 같이 있으면 충전되고 따로 있어도 충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정하면 더 좋겠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함께 의논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싫어서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있고 이것을 이제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 서로 다정한 말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경제관념이 잘 성립되어 있는 사람인지, 칭찬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인데, 유머 코드가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잘해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다름이 있을 때 어떻게 인정을 하고 차이를 이제 잘 맞춰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각자의 시간 또한 이제 역시나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이제 22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자로서의 선을 많이 지키려고 하고 남자로서의 선을 많이 지키려고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저희의 나름 꿀팁입니다. 그리고 한번 좀 욱하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순간 이게 내가 진짜 화날 상황인가? 를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면 그냥 무던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있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생활을 너무 강하게 가져서 그 취미 생활이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방해가 될 정도로 이제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회피하고 자꾸 탓을 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이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의 얘기만 듣고 주식이나 사업을 하는지 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영심이 많거나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의 노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문제 해결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대화를 이제 시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대화를 회피한다든지, 대화를 해도 결국 싸움으로 끝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생긴 이제 대화 단절이 정서적 교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내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대화 방식에서 혹시 비난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대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에게 얻고자 강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성과 결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연락 문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이성 친구 문제, 세 번째는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연락 문제는 상대방이 SNS는 하면서 이제 나의 연락에는 답장을 안 할 경우, 그리고 약속이 생겼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연락이 안 됨으로써 내가 안중에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요인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 친구 문제인데, 남사친, 여사친에서 이제 비롯된 질투와 신뢰의 문제인데, 신뢰를 주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질투하고 오해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신뢰를 주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질투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서로가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인데,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비난하거나 문제 삼지 말고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면 이제 사소한 것부터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치약 짜다가 싸운다는 것처럼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생겼을 때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해? 하면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서로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도 있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도리는 해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잘하고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내 배우자에겐 부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잘하면 고마움을 표현하면 됩니다. 기대는 하지 않되 감사의 표현은 중요합니다. 며느리 사이로서 이제 도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안 해도 알겠지? 당연히 하겠지? 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제 궁예가 아니니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좋게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이제 못하거나 안 했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우친 부분인데, 내가 내 배우자의 이제 부족한 면을 알고 있듯이 내 배우자 또한 나의 부족한 점을 이제 알고 있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감내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진 않겠지만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겠지만 내가 더 먼저 표현하고 배려하고 이제 친절을 베풀다 보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고쳐줬으면 하는 이제 점도 있다면 비난하지 않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관계 개선의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